자, 12월 15일 뭐 두 번째 매식경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MZ세대 직원 잡아라. 아, 이거는 뭐 전체적인 학생들이 다 보면 좋을 기사고요. 자, 먼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어요. 오늘 이 영상 올라가면은 저녁 때 이 설명란에다가 제 블로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블로그하고 그 제 블로그 친구 이웃 돼 있는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건데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항상 매식경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경제 공부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가, 이번에 그 면접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학생들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급하게 뭔가 임팩트 있게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요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공부를 지금 15개 신문으로 마스터하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이 PDF 전자책에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PDF 전자책은 아마 12월 말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서평단을 모집해요. 서평단. 그래서 일단 자격은 밑에 이제 글을 보시는데,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일단 자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아쉽게도 서평단을 제가 모집하는 이유는, 지금 PDF 전자책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아직 완벽한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정보를 드리고 싶고, 내년에 이제 뭐 책 출간이 이제 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이제 남은 기간도 있고 경제 공부의 틀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잘 갖춰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내놓는 건데, 금융권 취업만을 위한 그 타겟이 아니고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가 경제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이거는 현직자들도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식경에서 매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매일매일 그 이슈, 매일매일의 금융 이슈가 굉장히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경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상황 판단하고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거고, 이 15개의 신문으로 마스터한다는 건 뭐냐면, 신문을 읽는 방법, 연계해서 찾는 방법, 그리고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 포인트, 기업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는 지금 한 15개의 신문 기사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짧게.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요 내용 한번 보시고, 아무튼 모든 취준생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모든 취준생분들한테, 그리고 현직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5개의 메인 기사와 25개의 서브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15개로 그 경제 공부 끝내는 매식경이지만, 총 40개의 기사를 갖고 제가 풀어놨어요. 그냥 누구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온라인 강의로 지금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PDF 전자책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요 내용은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여기에 목차를 구성해 놓은 거고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주제에 대한 본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좋을 수 있냐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식경만 보더라도 진짜 충분해요, 여러분. 매식경 맨날 꾸준하게 보면 충분해요. 그런데 뭔가 임박했다. 여러분들 항상 정보에 이제 목말라 있기 때문에 뭔가 임박했다. 그 안에 내가 비전공자야. 근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이슈들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싶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원문 기사를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 기사를 요약해놨고 또 용어 정리까지 해놨어요. 용어 정리. 그래서 따로 찾아보지 않게 용어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매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각 정리. 생각 정리. 기업 포인트 적용시키기.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사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 정리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이 기사 아까 요약한 거 있죠. 그 요약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왜 생각이 안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바보야?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지식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안 한 상태로 자꾸 그 다음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개 총 40개의 기사를 통해서 이것만 알더라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요것만 숙지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사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보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퀘스천을 넣어놨고, 두 번째, 생각해볼 퀘스천을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셀프 테스트, 뭐 생각하는 힘 기르기, 제 직장인과 뭐 취준생, 기업 포인트.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이렇게 다 넣어놨죠.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서평단은 일단 무료로 제가 이거를 드릴 거고, 서평단은 20명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비밀 댓글로 진정성 있게 잘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돈 내고 구입하면 안 돼요? 그건 뭐 하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나올 때. 그런데 이왕이면은 서평단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아이고, 여긴 없네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요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좀 저는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 내용을 많이 공유시켜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금 기사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기사 갖고 왔어요. MZ세대 직원 잡아라. 성과, 공정에 꽂힌 기업들.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대요. 자, 기업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대요. 기업이 허리에 해당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경영 전략과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시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진짜 수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모든 기업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금융권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그런데 아닌 기업들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뭐야, 나 매식경에서 들은 얘기로는 엄청 MZ세대 눈치 보고 막 한다는데 이거 왜 이래?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기업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주축이 여러분들이 주축이 된다. 자, 한국 기업이 글로벌 선도 기업을 추격해 고속 성장하던 시절에 수평적 소통보다는 지시와 복종이 중요했다. 이거 진짜 맞죠. 대박이죠. 무조건. 저 때는 뭐 제또리도 날라다녔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를 어쩌고저쩌고 상명하복이 조직 문화의 핵심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다. 수평적인 소통과 젊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조직 문화의 필수가 됐다. 조직이 경직되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인재는 언제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어. 사고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누구부터? 여러분들 세대부터.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봐요. 수직적인 조직? 과연 발전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였죠. 뭐 계속 이게 라떼는이라고 나오는데, 라떼는 말이야. 흔히 얘기하면 까라면 까. 야, 이거 하라면 해. 팀장이 이거 하라면 하는 거지. 네가 인마 신입사원이 무슨 생각이 있어? 하라면 하는 거지. 그게 욕값이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는, 저도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전 또 직업 군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상명하복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금융권 조직에 들어갔는데, 금융권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예전에 팀장님이 해주셨던 말, 욕값이다. 네가 받는 급여는 욕값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욕값이 아니죠, 여러분. 욕 먹으려고 회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당연하게 된 거냐면, 오늘 매식경을 있다가 제가 3,000%로 빠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와 그 다음에 생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직원들이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튼 많이 변하고 있고,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 유출을 막는 일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취준에 있어서, 면접장에 있어서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이거와 반대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뭐야, 우리 MZ세대인데 우리 좀 당당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 당연해 라는 생각은 물론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기업이고 어떤 면접관이건 간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내 말을 들어주는 후배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가 이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면접관 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뭐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태도나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자세, 그다음에 말투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런 것들 면접장을 쑥 나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이번 모의 면접에서 제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이 듣기에 뭐야? 이거 중고 신입인데 경력이 좀 있다고 해서 애가 좀 건방져 보이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 친구는 말을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은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2월부터 2월달 사이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모의 면접을 어떠한 기관에서라도 어떠한 무료로 해주는 곳에라도 가서 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왜?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지 내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 물론 기업이 MZ세대를 굉장히 이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면접관 분들한테 나의 이미지를 좀 더 바르게 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게 오히려 면접장에서 먹힐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인재 밀어주고 아이디어 살려주고 트렌드 따라가고 이렇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취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임금 문제만 손보는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변화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전략에 MZ세대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활용해서 소통 문화도 확산하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끌려간다는 건 왜 끌려가냐면 방향성이 지금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확하다면요, 그 길로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단계별로 하세요. 그러면요 분명 결과가 나올 거예요. 뭐 수시 채용이다, 공채다, 이거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역량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요, 조그만 회사를 가서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평생 직장이 없다니까요. 그 생각에서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큰 문을 계속 이 공채라는 이 단편적인 하나의 문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찌 보면 다 그냥 낭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이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잡던가. 근데 방향성도 제대로 잡지 않은데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한다면 답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MZ세대 얘기하고 기업에서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계약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정규직으로 가지만 중소기업에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대기업 공무원, 뭐 금융권으로 첫 스타트를 좋게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스타트를 하는지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진짜 성과가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커리어는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연결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분명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외식경을 보시는 친구들은 면접 준다는 게 오늘 뭐 잔소리한다 그런 것보다 진심으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뭐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의 전략으로 면접장에서 기본적인 애티튜드나 약간 보수적으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오히려 해갖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